늙어간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일인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마주 앉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도 그날도 그랬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아내는 조용히 국을 덜고 있었다. 서로의 움직임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 속에 어딘가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한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나는 문득 물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어?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어색했다. 내가 알던 그녀의 미소는 좀 더 따뜻했는데 이건 마치 인사처럼 건조했다. 그날따라 그녀의 손등이 유난히 떨려 보였다. 국자를 쥔 손끝에서 묘한 불안이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괜히 묻는 게 두려웠으니까. 식탁 위의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침묵이 자리를 채워갔다. 그 침묵이 우리 사이의 온도를 조금씩 식혀가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내가 자는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온 타인처럼.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바다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였다. 그때의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의 우리와 겹쳐지지 않았다. 사진 속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지금은 그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오전에 집을 나섰다. 시장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빈손, 그리고 그 손끝에 남은 비눗물 냄새. 나는 몰래 따라가 보았다. 골목 끝 오래된 공원이 나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한 듯한 모습이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녀는 그 낙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는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기억해요? 뭐를? 예전에 했던 약속들, 그거 다 기억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약속이라니. 결혼식 날의 서약, 첫 월세방에서의 다짐,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했던 말들. 그중 어느 걸 말하는 걸까?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대답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그날 이후였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줄었고 나는 점점 더 말을 늘렸다. 그렇게 균형을 잃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다음 주 화요일 꼭 열어주세요. 그녀의 필체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문장 하나가 내 일상에 조용한 금을 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잊은 걸까?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마치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두려워졌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나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식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외출복을 챙겼다. 나는 그 손끝을 따라 눈길을 옮겼다. 검은 코트 소매에 작은 실밥이 풀려 있었다. 그 실밥 하나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남았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꼭 열어주세요. 나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뇌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찢자 종이 냄새가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 따뜻한 미소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져 갔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도 내가 곁에 없을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숨겼어요. 그 사람은 나의 첫사람이었어요. 숨이 막혔다. 그녀의 글씨 한 줄 한 줄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공원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늙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놓지 못했는지. 내 손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사진 속의 남자는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오래전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였다. 그럴 리가 없지.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공허했다. 나는 편지를 구겼다가 펴고 다시 접었다. 글씨가 흐려졌다. 눈물이 아닌 분노였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방을 뒤졌다. 옷장, 서랍, 수납장.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벽장 구석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다. 열지 마세요. 그 문장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기억장애 초기, 치매 의심. 그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뒤엉켰다. 그녀가 잊은 건 나였을까?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였을까? 나는 하얀 종이를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시간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배신의 시간, 하나는 이침의 시간.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그녀는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자신이 사라져가는 걸 감추려 한 걸까? 그날 밤 집안의 불을 다 껐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당신은 기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집 앞 우체통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신문 사이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편지를 든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린 언제부터 같은 집에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부인께서.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세계가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얀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는 다가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흐려져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온도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당신이 이걸 읽을 땐 나는 내 기억의 반쯤을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않으려 했던 단 하나는 우리가 함께한 계절이에요. 문장이 흔들려 보였다. 내 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 세상이 그녀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하루는 내 이름을 기억했고 하루는 잊었다. 내가 누구냐 묻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나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면 그녀는 그 바람을 잡으려 손을 뻗곤 했다. 그 손끝은 공허했다. 나는 그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낯설어 했다. 차가워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차가운 건 내 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억이 빠르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빈 거실에 앉았다. 의자 하나, 찻잔 둘. 그녀가 쓰던 머그컵엔 아직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조차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손으로 편지를 덮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기억해요? 그 목소리가 내 안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자랐던 마을,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 그중 한 이름이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에게 그 사람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걸. 병원 침대 머리맡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오늘은 남편이 병문안을 왔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가 울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 사람, 내 기억이 사라져도 웃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수첩을 덮고 오랫동안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울음이었다. 그녀는 나를 점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아버지, 선생님, 기사님.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가 불러주는 어떤 이름이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 어디서 만났죠? 나는 그 질문에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오래전 당신이 나를 처음 불러줬던 그날부터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밤이 깊어갔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매일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새벽을 맞았다. 그녀가 깨어나면 내 이름을 기억하길 바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아침 그녀는 내게 낯선 인사로 말을 건넸다. 혹시 면회 오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오늘도 왔습니다. 매일 오죠. 그 말 속엔 끝내 이뤄지지 못한 약속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약속했던 거 있죠?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약속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단 한 조각이라도.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당신이니까.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종이 위에 닿은 손끝이 뜨겁게 떨렸다. 며칠 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숨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 숨이 멈추지 않길 빌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남았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전 바닷가 사진 속 그녀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약속은 내가 지킬게요. 그녀가 떠난 뒤 병실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노을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지만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 침대보 위로 번져갔다. 그 빛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차가운 천위로 따뜻한 기억이 스며들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그려놓은 작은 달력 그림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 달력의 마지막 날엔 붉은 펜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다. 4월 17일 약속의 날. 나는 멈춰섰다. 그날은 바로 오늘이었다. 식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는데 봉투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 그녀의 글씨였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와 오래된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당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기억의 끝을 지나 세상의 끝으로 간 걸 거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지켜준 덕분에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안해요. 마지막 약속을 하나 어기게 될지도 몰라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약속 그게 뭐였더라. 그녀는 나에게 같이 늙어가자고 말했었다. 끝까지 손 놓지 말자고 했었다. 그게 우리가 지켜온 약속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어기게 됐다고 했을까? 나는 2번째 편지를 펼쳤다. 당신이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내가 기억을 다 잃기 전에 남긴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도요.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었다. 낡은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잡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듣고 있죠? 내가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나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약속은 누가 먼저 떠나느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약속은 누가 남아있든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잊어가도 당신은 나를 기억해주고, 당신이 남아도 나는 당신의 내일을 위해 남은 마음을 두고 갈게요. 테이프가 끊겼다.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엔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방 안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결국 당신은 약속을 지켰네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나 안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였다. 우편함에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그녀가 생전에 미리 붙여둔 듯 했다.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당신, 나 없이는 밥 잘 챙겨 먹어요. 나 대신 국 끓이는 법은 냉장고 옆에 붙여뒀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나는 떠난 게 아니라 당신 안으로 돌아간 거니까. 나는 그 종이를 부여잡았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 눈물 자국이 마치 그녀의 필체처럼 번져갔다. 그날 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옆엔 그녀의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된장찌개 레시피,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속의 날 노을이 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시계를 봤다. 17시 48분 창문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식탁 위를 스쳐갔고 그 빛 속에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녔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 듯 했다. 당신 거기 있죠? 나는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 갔다. 밤이 깊었다. 거실 한켠에서 오래된 시계가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다시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하자. 당신 없는 시간도.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였다. 틱탁 틱탁. 그 리듬이 마치 그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였다. 나는 매일 저녁 노을을 본다. 그 빛 속에서 그녀를 본다. 기억이 아닌 마음으로. 그녀는 떠난 게 아니었다.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1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처음엔 그저 버티기 위해서였다. 숨을 쉬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노을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빛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말이 빛의 결처럼 내 마음에 닿아왔다. 나는 떠난 게 아니라 당신 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문장이 매일 나를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를 노을 보는 노인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측은하게, 누군가는 부럽게.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매일 바라보는 건 슬픔이 아니라 삶이었다. 그녀가 남긴 시간 그 자체가 내 하루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봄이 왔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매화가 피었다. 나는 정원 한켠에 새 의자를 두었다. 그녀가 앉던 자리에 그녀의 컵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올해도 봄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건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알아요. 당신이 기다렸다는 거. 나는 웃었다. 눈물이 아닌 미소로 처음으로. 그날 오후였다. 그녀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엔 마지막 장 한쪽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조용히 글을 썼다. 우리의 마지막 약속. 서로의 내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그녀의 향이 아직 남은 표지가 손끝에 닿았다. 묘하게 따뜻했다. 밤이 되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엌을 스쳐갔다. 냄비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들린 소리. 밥은 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다. 그녀의 말투 그대로였다. 응, 이제 잘 챙겨 먹어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환하게 빛났다. 며칠 후였다. 나는 작은 나무판 하나를 만들어 정원에 꽂았다. 그녀의 이름 대신 이렇게 새겼다. 당신의 시간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엔 매화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매년 그 꽃이 필 때마다 나는 다시 약속할 것이다. 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살아간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나는 매일 새벽 그녀가 남긴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향이 퍼질 때마다 그녀가 주방에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다. 할아버지, 노을은 왜 매일 봐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이해하겠지. 기억이란 건 마음으로 남기는 거라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다. 노을빛이 유난히 붉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거기서 편하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내 어깨를 감쌌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당신 고마워요. 그 순간 모든 슬픔이 빛으로 변해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는 삶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당신이 다시 피어납니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그녀가 있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형태만 달라진 것 뿐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 유난히 고요했다. 노을빛이 벽에 닿아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나는 그녀의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고 말했다. 오늘도 함께 있네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하늘 한켠에 매화처럼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우리 마지막 약속의 색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서로의 기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남을 뿐이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내일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지킨 늙어가는 부부의 마지막 약속이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을 얻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